연평도 사건은 북한이 감히, 그것도 김정은이가, 새파랗게 어린 놈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이 연평도에다가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한 사건이에요. 우리 영토를 공격한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야. 그러면 국제법상 우리 영토를 먼저 공격한 북한에 대해서요, 우리 정부는 포격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한이 있어요. 국제법상 먼저 북한이 우리 연평도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해주를 박살을 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야. 국제교전 원칙에 우리가 어긋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건 천인공노할 연평도 피격을 당한 이명박 정부가 먼저 국방부에서, 그 당시 언론 보도 찾아주세요. 국방부에서 먼저 교전을 중단하자고 전통문을 보냈어. 명분은 뭐냐? 이명박이 더 이상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찾아봤어. 뉴스가 어떻게 됐냐? 그날 아침 8시 반부터인가? 이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한 거야, 포격훈련을. 근데 원래 연평도에서 포격훈련을 한 적도 있대. 그런데 그날의 훈련은 뭐가 문제였냐? 이게 연평도가요, 국제법상 북한의 해역에 있어. 소위 NLL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다인데, NLL은 소유권을 명시한 게 아니야. 일단 NLL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함선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북방 한계선이야. NLL의 의미가 우리 남측의 함선이 북한으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선, 그게 NLL이야. 그럼 이거는 영해권이냐? 영해권이 아니라는 거야. NLL을 그은 게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1974년에 NLL은 영해가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북방 한계선이야. 남쪽 배가 넘어갈 수 없는 선. 그게 NLL이야. 근데 우리 국민은 다 NLL을 우리 영해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NLL이라는 선과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는 겹쳐 있어. 교집합이 있는 거야. 국제법상 영해는 뭐냐?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모든 나라의 기본 해안선이 영해가 어디까지냐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가 영해예요. 12해리는 약 20몇 킬로가 돼. 그러니까 이제 12해리가 20몇 킬로인데 그 해안선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썰물 때 바닷물이 다 빠진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가 이게 영해인데, 이게 이 연평도가 북한의 해주 해안선으로부터 20km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국제법 위반이잖아. 그래서 국제법에 특별 조항을 둬서 이렇게 이제 영해를 이렇게 나눈 거야. 해안선 12해리로 가다가 연평도에서 나가는 통로를 뚫어주고, 이게 연평도고 통로를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NLL과 북한의 영해라고 되어 있는, 겹쳐져 있는 그 부분, 거기에다가는 원래 한포 사격을 안 해왔다는 거야. 그게 옛날부터 1974년 이후로 그 바다에다가 포를 사격을 하면 국제 분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국제법상은 북한 해역이야. 근데 우리가 NLL은 우리 영토다 이래갖고 우리가 거기다 포를 쏘게 되면 국제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NLL마저 국제법 위반이란 판정이 나오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포사격을 안 하고 서해 5도에서는 남쪽,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만 포를 쏘는 훈련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명박은 어디로 쐈어? 바로 그 문제 해역에다가 포를 쏜 거야. 그 남서쪽이나 남쪽으로 늘 74년 이후에 포로 사격을 해왔는데, 그날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포사격을 그 문제 해역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명박이는 그게 무슨 문제냐? 물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애들 14명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그 14명의 국가안보 전략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군대 갔다 온 게 4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애들이 모여서 국가안보를 얘기하니까 그 군사적 전통이나 군사적 규약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지. 그 인간 사고를 친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는 그쪽에다가 포를 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피해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국제법상 어떤 유도리가 있는 상황이었어. 어떤 여유가 있는, 우리가 뭐 싸워볼 만한. 그런데, 포사격 훈련 방식도 문제였던 거야. 뭐냐? 이 포가 1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였던 거예요. 1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인데, 이 포를 6시간에 걸쳐서, 아침 8시부터 낮 2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쐈다는 거야. 1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인데,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따공 쏘고 기다리고, 따따공 쏘고 기다리고, 따따공 쏘고 기다리면서 그 6시간을 기다린 거야. 그동안에 북한에서 그 해역에다가 포사격을 하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 얘기를 3번을 했대요. 3번이나 북한에서 이제 협박을 한 거야. 근데 하던 대로 계속 포를 쏜 거지. 3,000발을 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이가 2시부터 2시 반까지 우리 연평도를 쑥대밭을 만든 거야. 민간인 40명이 영구장애를 입었어. 포 공격을 받아서. 민간인 2명인가 죽고 40명이 영구장애를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그래 우리가 먼저 그 문제 수역에 포를 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우리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를 북한이 저질렀으면 우리 군부대는 즉시 출격을 해서 박살을 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왜 이명박은 교전 중단 지시를 내렸는가? 확전을 막아라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우리 쪽에서 먼저 전통문을 보내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게 이 연평도 사건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왜 그만하자고 그랬냐 했더니 이명박이 아니다. 내가 그때 전투기를 출격시키라는 지시도 했다 이랬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투기 출격 지시 명령권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전투기 출격 명령권이 없어. 우리나라 부대에. 왠지 알아요? 뭐 때문에? 전시작전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어? 주한미군에 있어요.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투기를 띄울 수 없어. 그런데 원래 이 작전지휘권이 2008년인가 9년인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로 했었죠. 예. 2008년인가 9년인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받아오기로 했어. 왜? 노무현이 그 미국에 가서 요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래 더럽고 치사하다 니네 가져라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게 원래 우리가 가져오기로 한 거였는데 누가 반대했어? 이명박이 미국에 도로 가져가 달라고 전시작전 지휘권을 도로 가져가 달라고 2008년에 가가지고 애걸복걸을 한 거야. 그래서 전시작전권 지휘권을요 원래 2010년인가에 돌려받기로 한 건데 3년 동안 연장을 했어. 그래서 2012년인가로 또 연장이 됐고 그거를 또 박근혜 정부에서 또 연장했잖아. 하여튼 이명박 박근혜가 둘이 같이 해서 지금 전시작전권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어. 좌우지간 그래서 전투기가 못 뜬 거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교전을 중단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왜 갑자기 교전을 중단했을까? 그게 문제가 됐잖아. 그래서 바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중요한 얘기다. 바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2010년 11월 22일 전 세계의 통신사에 타전된 뉴스가 있었어. 이명박 하야할 수도 있다. 왜? 이명박이 불법으로 민간을 사찰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 이제 총리실 산하 민간인 사찰, 총리실에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인을 사찰을 한 거야. 대포폰, 조폭들이 쓰는 대포폰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게 사찰 기록 증거물이 발견이 된 날이야. 그 연평도 포격 하루 전날이. 그래서 전 세계에 그 통신사로,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각 전 세계로 이제 뉴스가 갔는데 이명박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이번엔 하야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정치 분석 기사들이 쫙 보내진 거야. 한국의 심각한 상황으로.
그래가지고 야당은 막 이 민간인 사찰 증거를 잡았으니 이명박의 목을 따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거리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여서 그 다음날 그 이상한 훈련이 벌어진 거야. 3,000발을 원래 안 쏘던 바다에다가 1시간이면 쏠 걸 6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쏘면서 꼭 북한이 공격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마냥. 그러다가 그날 낮 2시부터 30분 동안 연평도가 박살이 난 다음에 교전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요 내용은요,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당시 2010년에 뉴스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내가 거기 뉴스에 안 나온 얘기 할 수가 없어. 그랬으면 내가 잡혀갔지. 그죠? 그게 연평도 사건의 진실이에요. 망치 부인이 이 얘기를요, 2010년에 이거 실시간으로 뉴스 나왔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본 거야.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오면 동시에 같이 보면서 이 증거를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도 사건은 정확하게 북한에서 남한 영토를 침공한 무지막지한 사건이었고, 이건 우리 정부에서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력적인 보복을 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는 대처했고, 그 전날 민간인 사찰의 결정적 증거가, 대통령을 물러나야 할 만한 증거가 나왔던 바로 다음날 그 이상한 훈련을 했고, 그 이상한 훈련의 결과 교전을 중단했다. 피격을 당한 다음에. 그래서 이 내용을요, 9일 동안 뉴스에 도배가 됐어. 날마다 인천의 현장, 연평도 현장에서 무지막지한 방송을 한 거야. 그런데 9일째 되는 날, 9일인가 10일째 되는 날이야. 국정원장이,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또 재밌는 얘기. 9일인가 1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원세훈이가 발언을 해요. 야당 의원인가 여당 의원이, 야, 이 국정원장놈아, 네가 국정원장이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청와대에 보고하여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원세훈이를 막 데려다가 박살을 낸 거야. 그랬더니 막 원세훈이 뭐라 그랬어? 아닌데요? 8월 달에 보고했는데요? 뭐? 북한에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작게 502구라는 전략 계획을 부시하고 이명박이 잘못 맺었어. 그래서 이 작전 계획의 목적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이게 명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 훈련에 대해서 지랄 연병을 떠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2009년부터인가 공식적으로 만약에 계속 그런 전략으로 훈련하면 서해 우도를 점령하겠다, 뭐 이런 국지전도 각오해라 이러면서 협박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북한이. 그 내용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했단 얘기야. 그럼 뭐야? 만약에 우리가 이 무리한 훈련을 하면 연평도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청와대가 그날 아침 이상한 훈련을 했단 얘기야. 그 전날 이명박이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는 증거가 나온 다음 날 이상한 훈련을, 그것도 연평도 피격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가지고 있었던 청와대가 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심각한 뉴스가 되겠지. 그래서 망치 부인이 딱 제목을 걸었어. 야, 국정원은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보고받은 적 없다. 바로 즉시. 그래서 망치 부인이 물어봤지. 청와대하고 국정원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냐? 이 제목을 또 바꿨어요. 그러자 그날 밤, 내가 그래서 생방송하다가 이거 접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해. 그날 밤 갑자기 뉴스가 도배가 돼. 안상수가 인천에 가서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준 거야. 이 기자가 받아서 보고 이거 보온병인데요. 이래가지고 안상수 보온병이 온 뉴스로 도배가 되는 거야. 초등학생들까지 안상수가 어디 가면 야, 보온병 아저씨다! 이러면서 쫓아다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가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 옆에 그 보온병이라고 얘기할 때 옆에 서 있었던 한 장군이 있었어. 장군 출신의 의원.
이 사람이 장군 달고 별 달고 퇴역한 장군인데 이 사람이 어느 부대 출신이냐? 포병 출신 장군이야. 포병 출신의 장군이 보온병을 들고 탄피예요 탄피 그런 안상수한테 155mm 포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어. 이런 실수가 가능할까요? 그날 낮 국회에서 회의를 한 안상수는 왜 갑자기 인천에 가서 보온병을 들고 탄피라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단지 그가 행방불명이 돼서 군대를 안 갔다는? 군대를 안 가서 몰랐을 수 있어, 안상수는. 그런데 포병으로 장군 달았던 장군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좌우지간 그래서 이 안상수 보온병 뉴스가 모든 게시판에 뿌려지면서 가린 뉴스가 있었으니 국정원에서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청와대에 8월 달에 보고한 적이 있다. 청와대는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원세훈이 나쁜 놈이다. 지가 위험하니까 청와대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그 뉴스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왜? 안상수 보온병으로 덮었으니까. 오늘 아마 이 방송 처음 들으신 분 있죠? 이 과정. 찾아보세요. 그 뉴스 다 나옵니다. J2가 불렀어요. 행방불명. 경훈이 이모님 감사합니다. 이스박방빼님,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보고 따져보다가 너의 입술만 또 바라보고 있는데 넌 계속 시계. 꼭 국정원 똘마니들은 이렇게 언론을 뒤집은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을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인증을 해줘. 닉네임이 하이 히틀러인데 너 딱 보면 요원인데 모를 것 같아? 드림캐치님 이봉규장님 감사합니다. 꼭 똘마니들이 인증을 해줘요. 음모론이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언론에서 안상수 보온병 사건이 나오면서 국정원의 보고가 덮였다고만 얘기했지 내가 누가 음모가 있다 이랬어? 괜히 지발저림은 음모래. 음모는 네 반스 속에 있는 거지. 드림캐치님 이봉규장님 감사합니다. 안상수가 군면제가 됐어. 그리고 이제 안상수가 홍준표하고 싸울 때 둘이서 뭐 경선을 할 때 당대표 경선이 경선할 때 왜 군대 안 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법무관으로 딱 병역을 마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거짓말하지 마라. 옛날에 행방불명이라고 병역을 안 해갖고 수배역까지 떨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그는 행불상수라는 별명을 갖게 됐던 것이었다. 자, 3시간 반 방송했고요. 지금부터 재방송 한 타임을 딱 돌리면 밤 10시 인생사방을 시작할 수 있겠죠? 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이거 제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그날 2010년 11월 20일부터 뉴스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 가서 11월 20일부터 민간 사찰 이렇게 검색을 해봐. 그럼 22일에 민간 사찰의 증거가 나와. 그리고 23일 아침 연평도 훈련이 있고 그날 낮 2시에 북한에 포격이 있었고 그런데 그 피격을 당한 남한에서 갑자기 우리 쪽에서 그 교전 중단 전통문을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눈팅을 어머님, 탁주님, 민주연 의자님 감사합니다. 예, 바삭한 탕수님 감사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온상수 얘기로 3일을 온 네티즌이 덮은 다음에 그때 무슨 인어 아가씨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 히로뽕했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연평도 뉴스가 싹 사라져. 찾아봐. 싹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요 연평도에 군부를 지피려고 뭘 했냐. 연평도 피격 당시 군부대 술파티. 기억나요? SBS 뉴스였는데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연평도 피격 당시에 군부대에서는 아무런 방어를 준비하지 않고
막 이렇게 파티 중이었다. 회식하고 술판을 벌여 이러면서 뉴스가 나온 거야. 근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추적을 했지. 그랬더니 그 부대는 연평도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SBS 뉴스에서는 연평도 부대가 아니란 얘기가 안 나와. 국민들은 모두 연평도 부대인 줄 알고 분노하고 있는데 연평도 부대가 아니야. 서부 지역의 서부전선 부대였어. 그런데 그럼 그 서부전선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이명박이가 서부전선에 있는 무기를 그 연평도로 다 빼갔어요. 그것도 방송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모든 대포나 이런 거 있잖아. 전차나 이런데 저기 군부대 표시가 있대. 번호 같은 게. 그래서 전차 이동을 보여주면 어느 부대가 어느 부대로 이동하는지 간첩들은 다 안 돼. 근데 그 서부전선에 무기 빼는 거를 뉴스에서 보여줬다니까? 이명박 때? 이게 다 군대 안 간 미필들이 정치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갖고 서부전선에는 이제 무기를 다 빼버리고 그 서부전선 부대에 연대장인가 취임 1주년인데 1주년 파티를 하면서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앉지도 않고 서서 포도 주스로 건배를 하고 회 한 접시를 시켜 먹은 건데 그걸 가지고 파티를 벌였다 이러면서 이제 여론몰이를 쫙 또 들어간 거야. 연평계리랑 다. 근데 내가 딱 야 이거 연평도 부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 포도 주스 마셨다는데 왜 포도주 마셨다 그랬냐. 그리고 앉지도 않고 서서 잠깐 한 거고 이게 연대장 취임 1주년 행사라는데 왜 그런 말은 다 뺐냐? 그래갖고 그 뉴스도 이제 작전 걸다가 끝났지. 그랬던 뉴스도 나와. 검색해봐. 그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2010년 11월 20일부터 11월 20일부터 2010년 12월 1일 정도 그때가 12월 10일경에 다 끝나거든요. 군부대 술판 뉴스가 나와. 뉴스 다 검색해봐봐.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도 나올걸?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방송 볼만 하셨나요?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밤 12시부터 특별 재방송 2011년 1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따 봅시다. 자,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